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중구입니다. 오늘은 23년 4월 22일입니다. 제가 4월 8일날 신고 고접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신고 고접한 거 아직 특별하게 뭐 변화는 아직 없어요. 근데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끝부분이 이렇게 여기 끝부분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뭐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작년에 고접해 둔 거 여기 예비 전정 해 놓은 게 이제 지금 도장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올해 도장지가 잘 올라와 준다면 결과지 하나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고접을 하면 고접을 통해서 이제 빈자리를 이제 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비어 있어서 일단 고접을 했고, 이 아래도 요거는 이제 위쪽에 있어서 여기 위에 위쪽에 올라와서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빼려고 고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비 전정을 해서 다행히도 이렇게 도장지가 올라와 가지고 요거는 이제 결과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특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접을 했을 때 좀 성공이 잘 되면 좋은데 이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이제 고접 작년에 해놓은 건데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는 100% 이제 딱 결과지로 받을 수가 있죠.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지금 배가 나무가 없었어요. 이 사이에 없었는데 여기 하나가 좀 생김으로써 이제 여기다가도 배를 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두 개나 올라왔네요. 하나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확 올라오라고. 예, 저게 1m 이상 쭉 올라가야 성공이죠. 예. 작년에 올라갔으면 좋은데 뭐 작년에 안 올라가더라도 올해라도 뻗어서 올라가 준다면 올해부터라도 이제 1년 잡아가지고 결과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결과지 하나를 한 요 정도까지 거의 한 2m 50에서 3m 가까이, 여기까지 오면 3m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3m인데 요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 사이에 이제 배를 한 10개, 15개에서 18개 15개에서 20개 정도 벌 수 있는 결과지를 만드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과지가 나면 좋은데 안 나면 이렇게 고접이라도 해서 한 대라도 빨리 고접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배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이렇게 비어 있으면 배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혹시 이제 고접을 한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접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빨리 했지만 고접을 빨리 했지만 조금 늦은 경우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월달 정도, 7월 초? 6월 말 7월 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고접을. 그래도 그 해만 살아가 있으면 다음 해에 내가 이제 결과지로 받아 올릴 수 있으니까 꼭 올해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지금 1차로 했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저희 적과 시기여가지고 지금 적과하느라고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적과 끝나고 나서 도포제 바르기 전에, 지금 지베린 바르기 전에 또 시간이 있어요. 그때 또 계속해서 고접을 할 겁니다. 예. 하여간 고접을 끝까지 올해 할 수 있는 만큼, 표시해 놓은 만큼 끝까지 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 표시해 놓은 데 위치에 맞춰 갖고 고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표시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미리. 저는 겨울 2월 달인가 그때 표시를 이렇게 해서 위치에다가 이렇게 보고서 고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2일날 했네요. 12일날 4월 12일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고접을 하는 거라
물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하면 그만큼 더 좋죠. 이제 그 꽃 피는 시기에 하면 더 좋아요. 예. 예. 어쩔 수 없이 늦어지더라도 늦게라도 한 6월달 7월달까지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작년에 한 거거든요. 예. 다 작년에 이렇게 작년에 해놓은 거 지금 다시 예비지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1년 늦었지만 그래도 올라와요. 이렇게 2개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면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면 결과지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잡으면 여긴 지금 결과지가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다 예비지 했고 고접 해줬고 올해부터 이제 1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고접 관련된 거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여기 저희 배과수원 바닥을 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 고랑 있는 쪽하고 여기 지금 두둑 있는 쪽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예초 작업을 싹 했습니다. 한번 저희 고추밭 예초 작업하면서 호미를 싹 비웠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는 여기 나무 사이에는 이제 못했죠. 여기는 예초기를 메고 해야 되는 거라 못했는데 저희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높게 그래서 여기 이 밑에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이 아이들은 제초가 거의 안 됐고 예초가 안 됐고 호미는 긴 거는 이제 제가 예초를 했는데 한 요 정도 높이 거의 한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높이로 이제 예초를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일단은 땅 바닥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땅 바닥이. 대개 보면은 뭐 예초 작업 하실 때 그리고 이제 제초제를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데 나온 밑에 실수 뿌리고 하면 풀이 없어져요. 아주 깨끗해집니다. 흙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양을 좀 푹신푹신한 쿠션감 있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예초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초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 빨리 자라죠. 풀이. 비 한두 번 오면은 막 자랍니다. 풀이. 그죠? 그러면 저는 좋아요. 왜? 저는 지금 그 배과수원 초생재배를 하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라주면 또 깎아서 다시 또 돌려줍니다. 예. 또 자라주면 깎아서 돌려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풀 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풀이 자라주면. 그리고 풀이 이제 언제 좋냐? 장마 기간 때. 예. 장마 때 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면 맨 땅이면은 이 물이 이제 막 흘러 내려가겠죠, 다. 예. 딱딱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다 흘러 내려갈 거고, 그나마 좀 약간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토양이라고 하면, 물을 땅 속에 그냥 머금고 있습니다. 예. 머금고 있죠. 근데 풀이 있으면은요, 풀이 물을 막 땡겨요. 빨아 땡깁니다. 예. 물을 막 빨아 땡겨. 그 토양 속에 있는 물을 빨아 땡긴다는 건 그만큼 이제 땅 속이 습하지가 않다. 그럼 뿌리에도 좋겠죠. 너무 뿌리가 너무 이렇게 물에 잠겨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장마 기간에 이럴 때는 풀이 있어주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온도 한번 잠깐 볼게요. 32.2도 12.8도. 지금 32.2도니까, 아니야, 어제 최고 온도는 아닌가 봐요. 오늘 최고 온도인가 봐요. 지금 32도 정도 되거든요. 이제 밤에도 싸늘하지 않습니다. 이제 12도 정도 되는 걸로 보여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3도, 4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수정이 된 것들은 이제, 빠르게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풀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 예. 풀이 꼭 예초 작업을 해놓고 나면 이제 잔디밭처럼 이렇게, 예,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초 작업을 할 때 예초기를 이렇게, 자주식 예초기를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 날이 이렇게 돕니다. 이쪽으로 이제 풀을 자꾸 올려줍니다. 자른 거를 이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무 있는 쪽으로 좀 많이 풀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예초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영농일지 쪽에다가 이제 작업했던 거 다시 이제 편집해갖고 올릴 건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예. 지금 일하고 나면은 저렇게 들어가면은 시간이 없어갖고 그걸 다 이제 편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 번에 제가 편집을 또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예초 작업하는 거나 이런 거 좀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초 작업할 때 또 등에 메고 이렇게 할 거라, 그때는 이제 또 등에 메고 하는 것도 이제 또 촬영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는 흙이 없잖아요. 저기 풀이 없잖아요. 풀이 없으니까 딱딱해져 바닥이. 바닥이 딱딱합니다. 근데 풀이 있는 데는 이제 들딱딱하죠. 이제 푹신푹신하죠. 들딱딱한 게 아니라 푹신푹신합니다. 예. 그래서 풀을 조금 키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유기농을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농약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풀이 좀 있어도 어차피 방제를 계속 하기 때문에 뭐 충의 피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예. 적정량은 있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정량은 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막 심각할 정도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양을 이렇게 좀 이렇게 풀에 가려주면 땅속이 이제, 지금 보면 아까 온도도 막 33도 막 이러잖아요. 막 외부 온도가. 그럼 이 풀이 있으면은 이 지온도 좀 낮아져요. 그러면 뿌리도 땅이 너무 뜨거우면 뿌리 움직임이 아무래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이 있으면 땅속도 좀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뿌리 쪽이 이제 이렇게 뭐 물 빨아들이거나 할 때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또 이제 예초 작업하고 이제 풀 관리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여기가 지금 저희도 이제 평년보다는 지금 수정이 잘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올해는 수정된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해이기는 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도 이제 이쪽에 온도가 막 거의 영하 1도 가까이까지 떨어졌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내심 좀 걱정도 돼서 이제 관수도 좀 해주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영하 한 0.5도 6도 이 정도에서 멈춰가지고 그래도 좀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아래쪽 밭 이쪽 있는 쪽이 습 처리를 안 한 꽃가루를 사용한 곳이에요. 위쪽 밭은 이제 습 처리를 한 꽃가루를 사용한 밭이고요. 아래쪽에 한 4개 정도가 지금 습 처리를 안 한 꽃가루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재검할 때 이쪽에는 또 습 처리를 한 꽃가루를 또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예요. 저 위쪽은 그래도 수정이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됐습니다. 안 된 건 아니에요. 됐어요. 근데 평년보다는 못하죠, 당연히. 분명히 그거는 이제 냉해나 저온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아래쪽은 더 안 됐거든요, 더 많이. 근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좀 온도가 더 낮아요, 저 위쪽보다. 많이 차이 날 때는 막 2도까지도 차이 나는데, 근데 그때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영하 0.7도, 0.7도, 0.8도 요 사이였었어요. 있었거든요. 여기 이 아래쪽 밭이. 저 위쪽 밭은 뭐 영하 0.3도 막 이 정도. 그러니까 0.4도나 0.5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저 위쪽하고. 그래서 이쪽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습 처리를 안 한 꽃가루를 사용한 이쪽이 더 안 됐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됐다. 그러니까 물론 냉해도 있었고 저온 뭐 냉해나 저온 피해가 있었을 거지만, 그래도 습 처리를 한 꽃가루는 그래도 좀 더 이제 수분이 좀 됐고 수정이 좀 됐고, 습 처리를 안 한 꽃가루는 이제 수정이 좀 덜 됐다. 제가 느끼기에 보면
예.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이제 의심이 좀 가는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를 그 봉지를 한번 씌워봐야지, 아, 이쪽이 많이 씌워졌나 저렇게 씌워놓고 보면은,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기가 많이 씌워졌다 저렇게 씌워졌다 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도. 예, 있기는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턱 없고, 그 다음에 또 배도 예,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예. 이거는 아마 그 계속 이제 밤에 온도가 낮고 또 구름이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저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배 작은 거는 위쪽도 작은 거는 있습니다. 근데 위쪽은 그래도 좀 더 알이 굵은데 이 아래쪽은 더 작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습처리 한 꽃가루가 좋냐 안 한 꽃가루가 좋냐, 그럼 저는 습처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습처리 해야 되는 건 이유가 뭐냐면 그 꽃가루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습처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건, 그러면은 걔네들은 깨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좀 깨어 있지 않은 거냐. 만약 깨어 있다면 걔네들은 계속 깨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밤에는 자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깨어나서 이래야 이 활동량이 좀 좋아지는데, 그럼 이 꼭 습처리 안 해도 되는 꽃가루는 그냥 계속 깨어 있는 거잖아요. 밤에도 깨어 있고 아침에도 깨어 있고 낮에도 깨어 있고. 그러면 내가 인공수분 했을 때 그 깨어나는 활력도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습처리를 할 때 전날 꺼내서 미리 꺼내가지고 전날 밤에 사용할 만큼 습처리를 하고 다음날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만 예를 들면 습처리 안 해야 되는 꽃가루는 그게 언제부터 깨어있는 아이들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그게 얼마나 활동량이 좋고 이제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농가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이 인공수분을 하는데 인공수분율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좀 사용하기가 사실 조금 두렵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찍는 게 헛방일 수가 있잖아요. 찍었는데 이 수분이 안 돼. 그럼 헛방질이잖아요. 그죠? 헛방질을 할 이유가 없어요. 가능하면 인공수분이 잘 되는 꽃가루로 한 5,000원, 10,000원을 더 주더라도 그래야 내가 그 열매가 달려서 거기서 내 젓가도 하고 내가 배도 키우고 할 수가 있는 거지. 헛방질을 되는 거 뭐 싼 거 사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농가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인공수분을 하는 이유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한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습처리를 안 한 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습처리를 해야 되는 꽃가루보다는 습처리를 안 해도 되는 꽃가루는 좀 활동성이 적어서 이런 뭐 냉해나 서리가 약간 살짝 오더라도 더 이제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수처리 한 거는 그나마 잘 됐는데 수처리 안 한 거는 잘 안 돼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온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좀 있긴, 중간에 끼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인공수분 하고 나서 이후에 2시간 지나면 이제 그 착상인가 뭐 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영하 1.7도까지는 뭐 30분 정도 유지해도 그 이후가 이제 지나가게 된다면 이제 그러니까 영하 1.7도 이하로 뭐 30분 이상 만약 유지가 되면 이제 타격을 입지만, 그게까지 아니면 크게 타격이 없다라는 게 일단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영하 1.7도까지 내려가지도 않았고, 근데 일단은 내려가진 않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수정이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꼭 습처리 안 한 것 때문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쪽 밭보다는 아래쪽 밭이 더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쪽 밭도 습처리 한 꽃가루를 사용했지만 거기도 수정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예. 뭐 나무 하나 자체가 다 수정이 안 됐거나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정확하게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올해는 지금 그 평년보다도 작년, 재작년 이런 데보다 좀 달라요. 예, 다르고 다른 분들도 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좀 이럴 때 또 이렇게 수처리 안 한 꽃가루를 또 사용해서 이게 변수가 많은 시기에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의심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그 나무를 좀 보시면 도장지가 없죠. 결과지에 보시면 도장지가 한번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다리가 여기 있으니까 사다리를 좀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니면서 저희가 적과도 하지만 이렇게 도장지 저쪽 위에만 지금 저기 끝에 쪽에만 좀 있고 아래쪽에는 없어요. 예. 저기도 아마 제거해야 되는데 저기 놓친 것 같습니다. 쫙 보시면 저 끝에만 도장지를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합니다. 저희는 보시면 결과지 쪽에는 다 이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쭉 한번 보십시오. 그죠? 도장지를 제거하는 이유를 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장지를 싹 제거하면서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영구주도 마찬가지죠. 비영구주의 다주지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비영구주였던 다주지거든요. 되게 오래된 나무죠. 예. 저희가 이제 18년인가 뭐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보시면 다 꽃눈이 아직도 저렇게 위쪽에는 그러니까 꽃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도장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아래쪽은 없어진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 근데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다주지에도 꽃눈이 그래도 이쪽에는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없고 없는 거는 이제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새로 이게 뒤에 또 벌어 먹어야 되니까 이 나무를 키우기 전까지는 얘를 계속해서 벌어 먹어야 돼서 그래서 새로 이렇게 결과지를 받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추앙, 이건 추앙입니다. 고접해 놓은 거예요. 추앙 고접한 거를 받아서 요거를 이제 저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이제 2번 주지로 만들어 가지고 키울 예정입니다. 다 도장지가 제거가 다 돼 있죠. 자, 보시면 그래서 도장지를 제거해서 제거를 하면서 지금 배를 생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 이유는 꽃눈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과지에 꽃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결과지에 꽃눈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잎사귀가 많이 지금 나왔죠. 꽃눈 하나에 잎사귀가 보통 5잎. 여기 이제 열매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8개나 있네요. 8개. 보통 5개 정도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나무가 이제 오래될수록 또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신초를 한번 보면 신초? 1년생 나무를 한번 볼까요? 1년생 나무는 잎사귀가 몇 개일까요? 자, 여기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 있네요. 4개. 보시면 4개. 하나, 둘, 셋. 요건 3개밖에 없네. 하나, 둘. 1년생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개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도 5개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평균 5개 정도 잡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많은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잎사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즉 꽃눈을 그만큼 이제 내가 결과지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장지를 제거해도 충분히 이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리고 저희 잎사귀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잎사귀가 큰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작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예전에 한번 올렸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잎사귀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느냐? 전 조절 못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잎사귀가 좀 컸었어요. 예. 컸었는데 해가 갈수록 잎사귀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잎사귀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다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작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잎사귀가 다 이제 자라게 되는 한 달 이후, 그러니까 5월 2일 이후쯤 되면 잎사귀가 다 자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잎사귀를 좀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잎사귀가 큰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작은 게 좋을까요? 라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 잎사귀가 이제 햇빛의 광합성을 하는데 이제 이용을 하죠. 잎사귀로 광합성을 하죠, 저희가. 나무가. 그러면 잎사귀가 크다면, 광합성 하는데 더 좋겠죠? 그죠? 광합성 하는데 더 좋겠죠? 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 잎사귀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잎사귀가 많은데, 이 잎사귀가, 이 위에 있는 잎사귀가 지금 이 크기가 아니라 지금 요만한데 이거의 2배, 3배 많아다. 그러면 여기 하나에 다 덮겠죠. 이 잎사귀 하나가 여기 다 덮을 거예요. 싹 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일을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히 못 하겠죠. 얘가 혼자서 일해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요 밑에 있는 애들, 요 잎사귀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쉬어야 돼요. 광합성을 못 하니까. 100% 못 하니까. 예.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100% 못 하죠. 예, 100%. 지금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얘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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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같이 보이는 부분만큼이라도 광합성을 할 겁니다. 같이 여러 명이서. 근데 얘 하나가 만약에 엄청 커서 이렇게 딱 다 가리고 있다 그러면 얘 혼자만 해야 돼. 밑에 있는 애들은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영양분을 만드는데 더 적겠죠. 영양분 만드는 그 양이. 탄수화물을 만드는 게 뿌리로부터 전달받은 그 어떤 양분을 탄수화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파리의 수가, 여기에 만약에 이파리가 잎이 요런 잎이 뭐 1000개가 있다. 근데 1000개 중에 여기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게 뭐 한 50개가 다 덮고 있다. 그러면은 1000개 중에 50개만 일을 하고 나머지 950개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탄수화물을 그만큼 못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은 잎사귀가 작아야 된다. 잎사귀가 작아야 최대한 많은 잎사귀들이 같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집에서 집에 식구가 4명인데 1명만 일하고 3명은 일 안 해. 그래, 한 사람이 일해서 4명을 먹여 살려. 이거랑 식구가 4명인데 4명이 다 일을 해. 그래서 4명이 다 일을 해서 4명이 먹고 살아. 어떤 게 더 풍족하게 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이 좀 답을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무조건 100% 맞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치상,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는 가급적이면 작은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일을 하러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젓갈을 또 계속 해야 돼서 그래도 많이 컸습니다. 배가 그 사이에. 오늘은 해도 나와가지고, 해가 나오니까 부쩍부쩍 커요. 아까 요 자로 재봤는데 큰 거는 한 1.3cm 정도 되더라고요. 작은 거는 뭐 1cm 미만짜리도 많이 있고요. 아주 뭐 콩알 만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이제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 배가 없죠? 이런데 여기도 달렸어야 되는데 배가 없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예. 여기도 배가 없고 이것도 다 떨어진 거고 이렇게 배가 없어요. 여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게 지금 냉해 저온 피해라고 저희도 보거든요. 요 결과지에는 지금 배가 이거 하나 달렸고요. 여기 2개, 여기 3개, 3개 달렸네. 요 나무에서 요게 지금 거의 한 3m, 2m 50 이상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한 3개 정도 달렸습니다. 그래도 안 달린 것보다는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인공수분한 거, 그 다음에 그 적과, 그 다음에 예초 작업한 거 이런 거 다 영농일지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영상을 계속 편집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농일지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배가서원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쩌다 자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도 괜찮긴 하네. 잘라서 이렇게 받는 게 더 낫긴 한데 일을 할 때 도장지 그냥 지만 돌아서면 도장지가 그냥 이 띈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여기 또 나네 도장지. 이거는 그냥 떼버리면 안 되고 여기 눈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는 작다. 뭐가 검정색이 뭐가 묻은 건가? 아니구나. 아, 흑성병은 아주 그냥 무섭다.